변창흠 장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논란들 함께 보시죠. 구의역 참사 변창흠 장관 발언 논란. 구의역 사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다. 위탁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변창흠 장관이 사한제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모습도 연출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정의당 의원이 반발을 하는 모습도 국민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막말 논란은 이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공유주택 논의 중 공동식당 운영 제한에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냐. 설계 잘해놔도 뽑는 것을 기존대로 못 사는 순서대로 쫙 뽑아서 서로 모르는 사람 6명 같이 있어라. 그럼 미치는 것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하는 거를 전제로 다른 부엌을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실제 문화가 맞는가. 앞뒤가 없이 다른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비약되는 거는 저로서는 참 너무 좀 억울한 겁니다. 네. 제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여기에다가 소위 이제 강남 과자라는 논란도 불거졌잖아요. 뭐 3만 원에서 4만 원짜리 도시락 세트를 준비했는데 공무원들에게 강남 과자가 아니라면 짜증냈다라는 보도와 주장도 제기됐었고 거기에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채용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이런 모든 의혹이 다 괜찮다라고 본 겁니까?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여당의 한 의원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변창흠 장관이 과거 SH에서 했던 발언들이 그냥 구전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 다 차치하고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했던 얘기들, 이걸 만약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의 의원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겠습니까? 막말로 점철된 참극이 일어났다 얘기하면서 아마도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의 제명을 요청했을 것이고 아마 형사상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변창흠 장관이 과연 국민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회의감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게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지금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뜨겁게 논쟁이 붙었던 표창장 문제 전부 위조로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나온 의혹 어느 정도 해명된 거 아니야? 청문보고서 채택한 여당 의원님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직 의혹의 핵심 정점에 있는 SH 내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진실을 규명된다면 과연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국토부 장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동산 집값 문제 잡으라고 김현미 장관 경질하면서 변창흠 장관실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의 임명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장관으로 임명이 된들 제대로 된 혁신적인 정책 어떻게 되겠으며 아주 만약 제대로 집값을 변창흠 장관이 잡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를 최종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로 결국은 모든 공이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꼭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야당에서는 뭐 하나 의혹 중에 제대로 해명되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용서받은 것이 없다. 어째서 임명을 강행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했고 또 야당에서는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북한 출신 태용호 의원도 놀랐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후다닥 기립표결을 하는 건 없다. 뭐 이런 기사도 떴던데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예. 제가 좀 웃고 있는 표정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우선 국민적 정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말 언행에 휩싸였던 후보자를 장관으로
그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집권당 소속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것을 다 한 번에 갖춘 후보를 뽑는 것,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 청문회 역사를 쭉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청문회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더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을 뽑아낸다는 건 너무나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완전히 합의하고 그 합의안이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합의하고도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 그냥 폐기되고 말았거든요. 변창흠 후보자가 훌륭하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어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부분이 있지만 어떤 정책적 능력의 어떤 부족에 대해서 야당이 그걸 증명해내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 말씀하신 현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그만한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지니 국민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좀 기회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갚도록 기회를 달라 주십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요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26명씩이나 되는 그런 야당의 동의 없는 그런 일방통행 임명이 강해지느냐.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야당이나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 그리고 또 야당에게도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27명 합해서인데 그때 저희가 야당이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거꾸로 해석하면 해줄 사람 해주고 안 해줄 사람 안 해주고 저희가 또 구분을 했다는 야당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청와대 있을 때 보니까 한 두 장관 하나를 후보자를 내는데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너무 놀랄 것 같아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시도 끝에 겨우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해요. 그만큼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 청문회 제도,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변창흠 이제 장관입니다. 장관은 그 본인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절대 잊지 말고 이 서민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서 그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차차 갚아나가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